그리고 한 가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올 가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는 뭐 이런 것들 할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달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쉬었다가 한번 올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면 약달러가 밀어올린 미국 증시, 제프리스, 달러가 더 오른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증시 가격을 유추하고 예상하는데 진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글자, 이 두 글자 지표만 알더라도 미국 뭐 주식,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 글자 뭐가 있을까? 우리 감스타님, 환율만 알고 있어도 진짜 우리 투자하는 데는 지장 없다. 진짜 멋들어지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환율, 그만큼 환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달러 지수로 갖고 왔습니다. 달러 지수 뭔지 알고 계시죠? 달러 인덱스, 쉽게 말해서 달러의 파워다, 달러의 힘이다. 지금 7월 10일이죠 2022년도 7월 10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어. 108.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106. 7월 10일 한 달 전보다 이 지점입니다. 여기보다 쭉 빠졌죠. 달러 인덱스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7월 10일 날 108 고점 찍었다가 쭉 빠졌어.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볼게요. 7월 10일 쭉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지면서 쭉 하방을 찍다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고 또 빠졌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올라갔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7월 10일 이후로 전고점을 찍었죠.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7월 10일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죠? 달러 인덱스가 쭉 빠졌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올랐지만, 중간에 오른 건 똑같이 비트코인 요거 어떻게 됐어요? 올랐을 때 떨어지고, 그리고 쭉 올랐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해되셨죠?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오른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간다는 거, 디커플링 된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흐름이 뭐냐면, 자, 7월 10일 날 달러가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빠졌어. 7월 중순에 제가 이런 기사 하나 갖고 왔을 겁니다. 야, 달러가 강세여서 1유로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 기억나시는 분? 유로 달러 페리티가 잠시 깨졌었죠. 기억나시는 분? 1유로보다 1달러가 더 비쌌을 때. 우리 낭만코인님 기억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뒤집어지게 갔어. 야, 오늘 가서 뭐 유럽 가가지고 뭐 페레가모도 사고, 페레가모 그 명품 아닌가요? 루이비통도 사고, 그리고 또 명품 또 뭐 있어? 샤넬도 사고, 뭐 롤렉스도 사고. 유럽 가자, 유럽 여행 가자. 유로 달러 페리티가 깨졌습니다. 1유로가 오히려 1달러보다 낮아졌었죠. 막 이탈리아 채권 금리 올라가고, 막 독일 금리랑 스프레드 계속해서 벌어지고, 유럽 힘드니 많이 금리 인상 해도 안 되고, 유로가 빠졌었죠. 그때 유로 어떻게 됐죠? 우리 미국 증시,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환율만 알면, 달러 인덱스만 알면 알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90달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90달러 선 국제유가 4분기에 80달러대 유지 어렵다. 지표 연준 금리 인상 변화가 중요하다. 4분기에는 80달러대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4분기에 80달러대로 더 떨어지기에는 어렵다. 국제유가 지금 90달러 선에서 유지될 거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국제유가 더 빠지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주말에 2% 가까이 빠졌죠. 미국 멕시코만에서 석유 생산이 다시 가동이 됐고,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겠구나. 2% 유가 빠졌습니다. 지금 원유 시장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요 불안이 높아졌어. 왜? 최근 들어서 막 제롬팔 연준이 경기 침체 얘기하고, 중국 막 경기 지표 안 좋고 제조업 지표 안 좋고, 미국도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뒤집어지게 안 좋죠. 미국 GDP 2연속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리세션 가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가게 되면 국제 원유라던가 에너지 수요량이 떨어지겠죠.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불안하겠는데? 근데 공급까지도 또 불안해. 이러한 엇갈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수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변화가 되고 있고 계속 불안감이 나오고, 수요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었다, 나중에 또 겨울에 대해서는 올라갈 거다,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공급 여건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 여건에서는 오펙 플러스에서 매일 10만 배럴 증산한다고 하죠. 10만 배럴 증산이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 그럼 공급에서는 변화가 없다. 공급 여건은 변화가 없다. 수요에서 늘어나던가 감소되던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국제유가를 지금 계속해서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리시 가족분들 그냥 객관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올려주세요. 하반기로 가면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 같나요? 아니면 반대로 오를 것 같나요? 유가 상승 예측, 유가 상승 오를 것 같습니다. 폭등.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아직 안 끝났어. 동유럽 이슈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량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 원유 가격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한 번 더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절적 특성상 어떻게 돼요? 원유가 튈 수 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 정하늘님, 같이 상승. 왜 상승할까? 우리가 원유를 살 때 뭘로 사죠? 달러로 사죠. 그럼 달러로 원유를 사려면 달러 가격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돼. 왜 상승을 하죠? 에너지를 살 때 달러로 사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달러랑 원유라던가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은 정반대입니다. 디커플링이에요. 달러가 오르면 상품의 가격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왜? 달러로 상품을 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오르면 달러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1970년대, 80년대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누구였죠? 1970년대, 80년대 사용량 제일 많이 썼던 국가, 미국이 제일 많이 썼죠. 자, 중국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은 게 우리 2002년도가 2003년도에 중국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 물건들을 다 싼 값에 찍어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해줬고 상품들을 대줬죠. 그로 인해서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율이 안 올라갔습니다. 왜? 중국한테 싼 값에 상품들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그 전세계 원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뀐 거지, 1970년대 80년대는 미국이 제일 많은 그 원유라던가 원자재나 제일 많이 소모를 했고 사용을 했고 수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품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아니네. 중국이 제일 많이 쓰죠. 중국이 원유를 살 때 뭘로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에 미국이 그 달러를 찍어내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냐면, 우리 한국이 클 수 있었고 중국이 클 수 있었고 또 인도가 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이 원유 수요량이 늘어났고 일본이 원유 수요량이 늘어났고 기존에 쓰던 그 원유랑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돼. 근데 그걸 뭘로 사요? 달러로 삽니다. 그럼 미국 이외의 이머징 국가들은 다 달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밖에 없어. 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는 달러가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기존에 있던 일본, 중국, 그 뭐 인도,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원유를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달러를 빌려요? 미국한테 달러를 빌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면 지금은 원유 가격도 같이 강세다. 원유랑 달러가 같이 강세가 되는 그 희한한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쓰고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이 안 쓰더라도 나머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달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계절적 뭐 요인들, 겨울이어서 천연가스가 뭐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원유를 많이 써요. 뭐 난방을 뭐 위해서 뭐 에너지 기름을 많이 써요. 알겠어. 그럼 국제유가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는, 국제유가 우리가 원유 뭘로 사요? 달러. 달러 인덱스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 달러 인덱스 같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올 가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는 뭐 이런 것들 할까? 바이든 정부가 뭐 이런 것들 물가를 위해서 뭐 원유 가격을 위해서 신경을 쓸까? 다시 유가 공급 위기가, 원유 공급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원유 가격 올라가게 되면 연말에 이 정도까지는 뭐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